2015년 5월 어느 날 이름조차 생소한 전염병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오겠다에 따라서 우리에겐 너무나 낯선 전염병, 중동호흡기 질환 메르스. 끝을 알 수 없는 메르스 사태로 국민 불안감은 커져만 갔고 대한민국은 멈춰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메르스 최전선에서 온 한 통의 편지. 최선을 다해 메르스가 내 환자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맨머리를 들이밀고 싸우겠습니다. 더 악착같이, 더 처절하게 저승사자를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차가운 시선과 꺼리는 몸짓 대신 힘주고 서 있는 두 발이 두려움에 뒷걸음치는 일이 없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오직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에 맞서 싸운 사람들. 기꺼이 제 몸을 태워 어둠을 깨고 세상을 밝힌 그들은 바로 간호사입니다. 메르스 첫 사망자가 나온 병원 외곽의 중환자실. 이곳에서 메르스로부터 내 환자를 지키겠다는 각오의 편지로 화제가 된 김현아 책임 간호사를 만났는데요. 늘 그랬듯 그녀는 환자의 곁에 있습니다. 없던 사람이 아닌데. 아주머니, 눈 떠보세요. 어제는 잘 알아들으시더니. 가래 좀 뽑아드릴까요? 가래 좀 뽑아드릴까요? 응? 제가 가래 좀 뽑아드려야 되겠다. 작은 기침 소리가 의사 표현의 전부인 환자. 김현아 책임 간호사는 그 의미를 금세 알아듣습니다. 제가 가래 뽑아드리면 기침하셔야 돼요. 기침해야지 가래가 잘 나오니까. 자, 기침 한번 해볼까요? 옳지. 한 번 더, 한 번 더. 옳지, 잘하셨어요. 한 번 더 기침 크게. 옳지, 옳지. 어우, 잘하신다. 그래요. 숨 한번 크게 쉬어보세요. 이제 숨 크게 쉬어보세요. 숨 크게. 잘 참으셨어요. 숨 크게 쉬어보세요. 많이 힘드셨죠? 눈 떠보세요. 저 보여요? 저 보여요? 응? 숨 잘 쉬세요. 크게. 중환자실 경력만 20년. 환자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김현아 책임 간호사는 그 마음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자분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 보면 표정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불편하다 말씀 못 하시는 분들도 불편한지 편한지 저는 표정 보면 알겠더라고요. 삶과 죽음의 치열한 싸움터 중환자실. 홀로 사투를 벌이는 환자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 외로움까지 달래주는 것이 바로 간호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일을 한다면 이제 간호사는 그 치료를, 그러니까 환자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환자실은 환자가 의지할 거는 솔직히 간호사들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간호사가 바빠야 환자가 편합니다. 이쪽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간호사의 목. 하지만 환자의 생명이 눈앞에서 꺼져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면 간호사라는 직업이 후회스럽습니다. 그때 그 환자가 그랬습니다. 메르스 첫 사망자. 그녀는 사망 후에도 한동안 중환자실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돌아가신 분을 이제 마지막에 수습 못해드린 미안함, 그러니까 죄송함, 그게 제일 컸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7시간 동안 돌아가셨어도 격리실 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갇혀 있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그런 죄책감을 좀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환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중환자실에는 환자가 있습니다. 생명이 위중한 환자.
이들에게 필요한 건 의료진. 김연아 책임 간호사를 비롯해 80여 명의 의료진이 코호트 격리를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건강한데 하지만 중환자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병이 중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염의 위험이 아무래도 의료진보다는 환자분들한테 더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이 많이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환자들을 이제 보호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먼저 들었고, 구체적으로 뭐 무섭다, 그러니까 내가 걸렸나 뭐 이런 걱정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 모두가 걸릴 수 있다는 각오였습니다. 무거운 방호복도, 혹시 모를 감염도 힘들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힘겨웠던 것은 의료진을 향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중환자실은 문을 닫고, 그리고 이 병원도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강하게 항의도 하셨고, 그리고 뭐 이 병원 안에 떠도는 그 메르스균들은 니네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거의 그러는 바람에 이제 어린 간호사들은 이제 무서워가지고 근처에도 못 갔고. 하지만 의료진을 믿어주는 환자와 보호자도 있었습니다. 방문객 면회 시간을 맞아 뜻밖의 손님이 김연아 책임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바로 의료진과 함께 격리되었던 초희 씨와 그녀의 가족. 안 그래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저기 앉아있어요. 저기 누워있잖아요. 네. 그치? 많이 답답해. 그때 아버님도 잘 참아주셨고요. 어머니도 잘 참아주셨고, 네. 면회도 못 시켜주고 이래서. 아니, 근데 이게 뭐 나만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 그래. 이제 공국민이 다 그래야만이. 맞아요. 덕분에 네. 저희가 아무도 안 걸리고 잘 마무리 시킬 수 있었어요. 고생 많이 하셨다고. 네, 아니, 보자분이 다 도와주셔서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때도 여기 많이 다. 불의의 사고로 사경을 헤매다 깨어난 초희 씨나 그런 딸을 볼 수 없었던 부모나 모두 불안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진을 믿었습니다. 진짜? 항상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편지도 다 주고받고 이런 대화를 나눴죠. 저희도 들어올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아마 심지어는 뭐 간호사들도 여기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인데, 근데 뭐 사실 자기 의무 때문에 여기서 근무를 한다는 게 대단히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돼요.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어떤 점이 고마웠어요? 잘 보답해 주신 것도 고맙고, 진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몸도 힘들었는데 마음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냥 옆에서 되게 잘 보듬어 주시고 잘 지켜주셨어요. 언니처럼? 엄마처럼. 힘든 시간을 견뎌내니 서로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치료 잘 받아. 네. 메르스 첫 사망자를 지켜내지 못한 죄책감. 하지만 또 다른 생명을 살렸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김현아 책임 간호사입니다. 아주 보람을 느끼죠.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진짜 중환자실이라는 데는 이제 사람이 이게 죽음과 삶의 어떤 중간 지점인데 어쨌든 삶 쪽으로 끌어당긴 사람이잖아요. 다시 환자의 곁에 선 김현아 책임 간호사. 환자의 굵고 거친 손마디에 얽힌 사연을 씻겨내며 그녀는 환자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제발 삶을 선택해 주시길. 그날 밤 김현아 책임 간호사는 메르스로 인해 미안한 또 한 명의 사람과 마주합니다. 바로 홀로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한 어머니. 저게 뉴스밖에 안 본다. 메르스 제가 격리 판정 받으니까 엄마가 걱정이 되고, 엄마가 워낙 당뇨도 있고 이러셔가지고 지병이 있으시니까 쫓겨나듯 지방으로 향한 어머니. 나 이거 나 서운한 마음보다 딸이 더 걱정되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기는 괜찮지만은 엄마는 큰일 난다면서 그러다 안 간다고. 나는 죽어도 같이 죽지 안 간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울면서 엄마가 왜 날 가슴에 못을 박질하느냐 하면 제발 가라나 아주 나 밀어내듯이 보냈다니까. 전화는 맨날 했지. 전화 만약에 늦게 받으면 나가 불안해서
살지를 못하겠는데 뭐. 딸이 간호사가 되길 간절히 바랐던 어머니. 그 순간만큼은 후회하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에게로 향하는 딸의 마음을 붙잡을 순 없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메르스로 인해 우리 사회는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정부의 초기 대응 미숙, 그리고 감염관리 체계 부실. 모든 비난의 화살은 의료진에게 향했습니다. 메르스를 치료하는 의료진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의료진 감염도 속출했습니다. 특히 간호사의 감염이 가장 심각했는데요. 이는 메르스 사태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렇듯 간호사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나라 간호 역사의 시작은 1903년. 한국 최초의 여성병원인 보구역 안에 간호원 양성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08년 2명의 간호사가 배출되었고 이들은 한국 최초의 전문직 여성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간호사들은 항일 구국운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3.1운동 때는 3월 5일 날 서울역 앞에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대대적인 만세 시위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도 간호사들이 완장을 차고 이 그 통을 들고 붕대를 또 가지고 그리고 만세 시위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다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치료해주고 병원으로 인도해가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제 항일운동에는 항상 피가 따라요. 박해가 따르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듬고 치료해주는 사람이 간호사다.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생기게 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는 부상자를 간호하며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실현했고 이후에는 보건위생과 사회복지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일단 간호 교육이 발달하고 간호원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것, 이거는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 발전, 간호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 어떤 위생 의식의 성장, 그리고 어떤 국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려웠을 때는 이국 타양을 마다 않고 해외 취업의 길에 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후 국가 발전과 더불어 한국 간호도 세계와 어깨를 견줄 만큼 성장했는데요. 지난 6월 이를 입증할 의미 있는 행사가 개막했습니다. 바로 2015 서울 세계 간호사 대회. This is an amazing experience, and I look forward to networking with leaders of the nursing profession from all around the world. Yeah, so here about Korea, I mean the whole ceremony, I'm very happy to be here because it's a privilege and I've been opportuned to be here. 전 세계 간호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 행사는 간호계의 올림픽과도 같습니다. 이런 대규모 국제대회를 개최한 당당한 대한민국 간호사들.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 발전을 이끈 중심에는 뛰어난 역량과 헌신적인 자세를 갖춘 간호사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진실한 수호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한국 간호의 위상을 드높인 2015 서울 세계 간호사 대회.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대한민국 간호 역사의 산증인
김수지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학 박사입니다. 이 온 지구상에 70억 인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재다짐하는 우리 힘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 그것을 다시 재다짐하는 그런 좋은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경기도 양주시. 숲속 한적한 곳에 있는 한 노인 돌봄 공동체 시설에서 김수지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선 학생. 왜? 아파요? 어디가 아프시오? 몸이 아파. 근데 일어나셔야 되는데 이제 점심 잡술 때 일어나셔. 네. 이분은 105세 남편이에요. 김이나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손 한번 쥐어볼까요? 아이고, 제 손 한번 꼭 쥐어보세요. 옳지, 꼭 옳지. 요것만 하지 말고 요 손도 또 쥐어보세요. 제 손을 꽉 쥐어봐요. 이렇게 꽉 쥐어보세요. 예, 아니 좀 잘 짚는, 잘 잡으시네 이제. 옳지. 아이고, 손톱 좀 깎아야겠다 오늘. 매일 아침 어르신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간밤에 안부를 묻는 김수지 박사. 말없는 어르신의 작은 불편함도 알아서 해결합니다. 이제 가능하면 음식도 소화 잘 되는 걸로 하고, 이제 아직 뭐 신체적인 욕창이나 그런 건 없지만 이제 체위 자주 바꿔드리고, 하루에 이제 꼭 2번 휠체어에 앉으셔서 같이 또 나오셔서 보시고, 아침에 일찍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이제 한 번 더 하시고. 김수지 박사는 이곳 시설에서 12명의 어르신들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72세. 평생 꿈꿔왔던 삶. 이보다 좋을 순 없습니다. 이제 간호는 사람을 돌보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태아수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이 다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애 주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돌보기 때문에 결국은 뭐 나도 죽을 때까지 간호사죠 뭐. 김수지 박사는 한국 간호의 역사를 새로 쓴 인물입니다. 지난 2001년 김수지 박사는 사람 돌봄 이론으로 간호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국제 간호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사람 돌봄 이론은 사람을 돌보는데 필요한 10가지 원리를 정리한 것으로 전 세계 간호의 실천 지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 소중한 것은 바로 간호사 최고의 영예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을 받은 것입니다. 김수지 박사는 은퇴 이후 아프리카에서 사랑을 실천했고, 세계 최빈국에 의료의 질이 가장 낮다는 아프리카 말라위로 건너가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4년) 반 말라위에서 생활하며 그리웠던 고국의 풍경, 그리고 지금 김수지 박사는 또 하나의 그리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하이수. 김수지 박사의 얼굴엔 금세 화색이 돌고 반가움을 감출 줄 모릅니다. 오신 분 누구세요? 오신 분이? 우리 딸, 큰 딸. 따님? 아. 자주 오세요, 이렇게? 자주 못 와요. 자주 오시죠? 아프셔가지고. 자주 오지 뭐, 그래도요. 마음만큼은 자주 못 와요. 김수지 박사는 늘 바쁜 엄마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간호가 있다며 세상 밖으로 나가는 엄마 김수지 박사. 그녀가 발전시킨 한국 간호의 길을 이젠 딸이 걷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초창기 특히 한국 간호에 있어서. 그래서 어머니 열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국 간호의 어떤 그 씨앗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참 존경스럽죠. 선배님으로도 그렇고 또 저희 어머니로서도 그렇고. 엄마를 보며 간호의 꿈을 키운 딸. 남은 여생을 어르신 돌봄에 바친 엄마 김수지 박사를 응원합니다. 김수지 박사가 자신의 모교이자 간호대 학장으로 후학을 양성하던 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곁에 낯선 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우리 말라이 간호대학 대한간호대학에서 온 마시다. 이번에 이제 관리실습이 돼서 대학병원에서 김수지 박사는 2015 서울 세계 간호사 대회를 맞이해 말라위 간호 학생 마시다를 한국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제자를 위해 마련한 한국에서의 간호관리 실습. 마시다의 눈빛이 빛납니다. 말라위는 체온계, 혈압기와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구조차 구하기 어렵습니다. 보고 듣는 모든 것이 공부가 되는 마시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뭔가를 이렇게 흡수하려고 하고 수용적이고 많은 정보를 이제 알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긍정적이고 상당히 좋습니다. 적극적이고. 한국의 병원 시스템. 마시다는 마냥 부러울 뿐입니다. It has really impressed me. Even the environment itself is very good for the patients because it's very clean and the patients feel at home. They just feel that they are home, not the hospital. So that is very impressive. And the other thing is about the management. The management of the hospital is very good. For example, 간호관리 실습은 리더 양성에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김수지 박사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마시다가 말라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간호를 발전시킬 인재로 커나가길 바랍니다. 간호교육의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이렇듯 한국 간호의 위상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간호 현장의 현실은 열악한데요. 메르스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각된 문제는 바로 간호 인력의 부족입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 수는 환자 1000명당 4.8명으로 OECD 평균 9.3명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매년 1만 2천여 명의 간호사가 배출되고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30만 명이 넘는데도 간호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바로 높은 이직률. 병원 간호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병원 간호사의 이직률은 평균 13.9%이며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무려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문직으로서 간호가 발전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해주는 시스템이 없으므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실력 있는 간호사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고요. 간호 인력의 부족은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이는 간호사의 업무량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남아있는 다른 간호사의 이직을 연결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간호 인력 부족은 또 다른 메르스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입니다. 실제 메르스로 감염이 화두지만 우리나라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는 고작 260여 명뿐입니다. 20년 동안 감염관리만 전공한 베테랑 간호사 유소연 파트장.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그녀는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했습니다. 매일 병원을 돌아다니며 감염 예방 기본 수칙을 교육하고 실천할 것을 강조했지만 그녀의 이런 노력을 알아주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 감염관리실을 전 직원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잔소리 하거든요. 제가 가서 손을 닦아라 뭐 어쩌라 뭐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그래서 막 왜 오셨냐고 그러는데요. 요즘에는 저를 찾는 분이 아주 많고 그다음에 지침의 숙지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메르스 선별진료소 앞이 분주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쉬운데 여기 엄지손가락 그리고 장갑은 나중에 한 남자에게 일회용 방수 앞치마를 입히는 유소연 파트장. 네. 장갑 빼고 여기 소매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지금 이들은 메르스 대응 훈련 중입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가 병원에 올 경우 이송요원에서부터 간호사까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미리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합니다. 선생님 최근 2주 동안 중동 지역 여행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열나고 기침 나는 거 말고 다른 거 불편하신 건 없으시고요? 네, 열과 기침이 조금 지금 심해서요.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보호구 착용. 메르스 대응 훈련을 진두지휘하는 유소연 파트장. 빈병실 청소하는 액션 끝. 어떻게 했지? 뭘 체크하신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이 환자가 올라갔을 때 동선하고요. 그 다음에 병동에서 준비하는 상황. 무슨 보호구를 입는가. 이런 것들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 체크하시고. 네네. 원래 올라가실 때 그 정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저희한테 다 전화가 오고 미리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병동별로 이렇게 대응팀 하부 조직 만들어서 다 교육을 할 거예요. 입고 벗는 거. 이곳 병원은 2명의 메르스 확진자가 경유했습니다. 메르스 진원지로 알려진 서울의 모 병원과 거의 똑같은 시기였지만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소연 파트장의 유비무한 정신 때문. 여기가 그냥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제. 네, 이런 거 맨날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되니까 CPR 구석이 많이 나오죠. 네, 응급실도 CPR 하는 거 이제 연습해서 잘하시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 바쁜데 훈련이다 이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빈 구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있고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서 아주 좀 의미 있는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오전 무엇보다 감염을 방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력 보강입니다. 메르스 사태 전 이 병원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는 단 2명. 이후 3명의 추가 인력을 뽑았고 이를 통해 메르스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8시 반부터 공사를 시작한대요. 이렇듯 간호 인력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만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다른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바로 김민영 간호사. 암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조심스럽게 김민영 간호사와 마주한 중년의 부부. 이들을 상대로 김민영 간호사는 예진을 합니다. 지금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부부에게 건네는 김민영 간호사. 어깨가 아프다는 환자의 말을 듣고 통증 부위를 직접 살펴봅니다. 그래서 어지럽다는 말을 들어서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누르면 어때요? 두들기면 아프세요? 기침해보세요. 아픈 데 있어요? 갈비뼈 이런데? 숨 천천히 들이셨다 내셨다 하세요. 네. 궁금하실 텐데 아직 암 진단을 받은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 암이라면 그 결과를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남편의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그냥 지켜보시면 돼요. 만약에 치료를 하면서 네. 맑은 공기가 이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시려고요? 그렇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지금까지 누렸던 생활들을 누릴 수 있게 최대한으로 도와드리려고 출연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심이 가득한 중년의 부부. 편안한 마음만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며 부부를 위로합니다. 암 환자와 보호자, 그 마음까지 보담아주는 김민영 간호사. 그녀는 바로 종양 전문 간호사입니다. 환자들의 보호자 눈높이에 맞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전문적인 정보를 좀 쉽게 전달을 하고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전문 간호사 제도가 시행된 건 지난 2000년.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했습니다. 현재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전문 간호 분야는 총 13개 분야.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환자와 보호자는 생소하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뭐 병원 오면은 궁금한 점 원래 많은데 하나하나 또 묻기도 애매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하나하나 물어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궁금한 점 많이 해결됐고 아버지도 많이 궁금하신 거 물어보신 것 같아서 종양 전문 간호사라고 혹시 아셨어요? 몰랐습니다. 예진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렇게 전문적으로 따로 간호사가 있는 절대 옆으로 나왔어요. 진료실 안에서의 전문 간호사는 예진을 통해 파악한 환자의 정보를 의사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고 의사가 진료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필요한 건 열심히 하나도. 예, 의사 선생님들이 하다 보면은 어떻게 이제 시간이 쫓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설명이 부족한데 그것을 환자의 니드에 맞게 다 설명해주고 또 필요한 것을 다 미리 이제 자료를 준비하고 모아놓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환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프랙티스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병동 환자를 살피는 회진 시간입니다. 김인영 종양 전문 간호사도 의사와 함께 동행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의사. 그 곁에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김민영 종양 전문 간호사. 사실 간호사의 역할은 의사에 비해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요. 전문 간호사는 전문성 확보와 역할 확대로 이러한 현실에 작은 돌파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다음번 워낙에 예정된 스케줄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또 의사 선생님한테 드리고 그래야지 다음번 또 치료 계획을 세울 거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환자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참여를 하는 거죠. 회진을 마친 김인영 종양 전문 간호사가 한 환자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 궁금증이 많은 보호자. 질문이 쏟아집니다. 저희가 폐암인지 흉선암인지도 이제 어떻게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는 건지 그런 것 좀 항암제도 조금은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지금 쓰는 항암제는 사실은 흉선암도 그렇고 폐암에도 그렇고 조절이 가능한 그런 항암제 약제를 선택을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 약을 계속 써야 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약을 혹시 바꿔야 될지. 그 흉선암이요, 뭐 이렇게 흔한 암은 아닌 것 같던데. 그렇죠. 좀 드문 암인가요? 드물긴 한데 폐암에 비해서는 굉장히 발생률은 적어요. 드물기는 한데요. 또 그만큼 예후가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열심히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친절한 설명. 보호자는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주치의 선생님한테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사실 좀 간단하고 좀 전문 용어들만 중심해서 딱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간호사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니까 보호자로서 지금 저희 아버지 상태가 어떻구나를 좀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전문 간호사가 된다고 대우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마다 전문 간호사를 꼭 배치해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보조가 아닌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그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습니다. 간호 업무 자체가 꼭 필요한 업무이긴 하나 그 돌봄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만큼 인정 못한다는 인식이 있고 또 간호가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현실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호의 전문성 강화와 역할 확대는 전 세계 간호의 공통된 현안입니다. 2015 서울 세계 간호사 대회는 이러한 문제를 비롯해 글로벌 시민, 글로벌 간호를 주제로 최신 동향과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기도 한데요. 그 현장에 또 한 명의 간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박영우 간호국장. 그녀에게 이번 학술대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전문 교육에 근거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면서 독립적이며 전문적으로 일을 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영우 간호국장을 다시 만난 건 서울에 있는 한 병원. 그녀의 하루는 병원 곳곳을 둘러보는 일로 시작됩니다. 경력 40년의 베테랑 간호사. 간호 현장을 살피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조금만 환자에게 불편을 끼쳐도 바로 그녀의 지적이 이어집니다. 환자분들께서 저희가 이제 휠체어나 이런 거를 하시거나 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 옆에서 좀 더 도와드린다거나 왜냐면 프리콜 할 때 그 환자가 언제 검사하는지 찝어서 설명을 해주고 누락하지 않게, 두 번 방문하지 않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대형 병원 간호부원장으로 은퇴를 한 박영우 간호국장. 그녀는 다시 간호 현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후배들을 위해 진정한 간호사의 모습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정말 그 책임감에 열심히 하는 엄마와 같은 거 아닌가.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서 정말 간호사들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박영우 간호국장이 이 병원에 온 건 지난 2013년. 짧은 시간이지만 그녀는 병원 간호 시스템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맥주사 전담 간호사 제도. 이 제도를 가장 반긴 건 소아병동입니다. 안 아파? 괜찮아? 알았어. 인사해줄게. 진짜 잘 참는다. 그치? 언니는 언니. 착해졌어. 어휴, 울지도 않고 잘했네. 씩씩하네. 응? 응, 아이고 착해라. 아유, 그림도 예쁘게 그려줘. 그지? 응. 아이들에게 정맥주사를 놓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아이도 부모도 기술이 미숙한 간호사도 모두 긴장될 순간입니다. 하지만 정맥주사 전담 간호사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소아병동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거 옷 색깔을 구분해서 환자분들한테 혼동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가서 이제 한 번에 놓으면 그만큼 이제 환자하고 라포가 좀 형성이 돼서 보시면 조금 거부도 좀 덜 하시고 화도 조금 덜 내시고. 아무래도 이제 애들 혈관이 약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하신 분들이 해도.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이제 시스템이 정확하게 이제 딱 자리 잡은 이유로는 만족도나 그리고 애기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무엇보다 정맥주사 전담 간호사 제도는 보호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거의 호흡이 멈추고 거의 잠들 정도로 되게 편안해했거든요. 네,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절로 너무 고생하셨다고 그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좋았어요. 또 하나의 작은 변화는 바로 설명 간호사 제도입니다. 설명 간호사는 환자의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전체 진료 과정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환자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시고요. 아무래도 수술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설명 듣고 수술 받으면 그래도 더 불안감도 없어지고 더 편하게 수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설명 간호사가 있음으로써 좀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각 간호사들은 환자들을 더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고 저는 또 설명에만 집중적으로 환자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박영우 간호국장의 기준은 오직 환자입니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간호 업무 개선 활동. 경영진도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인 욕구, 또 환자들의 욕구, 또 간호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간호도 거기에 맞게끔 그 적절하게 그 변화해 나가는 게 이제 제일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런 일을 뭐 가장 그 잘 하시고 계신 분이 우리 국장님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우 간호국장의 활동은 병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세상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박영우 간호국장.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도 적극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쵸? 국민 건강 지킴이로서의 지역 사회 활동은 간호사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자세히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잘 알아듣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면 간호사는 그냥 주사만 놓는 줄 알아요. 근데 어머 간호사가 이런 교육도 해야 하고 깜짝 놀래요. 너무 간호사로서 저는 정말 이미지가 너무 많이 상승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박영우 간호국장의 꿈은 평생 간호사입니다. 부록이 넘는 간호사로서의 인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살아온 이 인생이 참 좋습니다. 후배 간호사들도 그 세월만큼 간호 현장을 지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환자들이 요즘은 굉장히 기대치가 높아요. 하다 보면 현장에서 어려운 일도 많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간호사의 영역이나 또 이런 필요성을 많이 인식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간호사의 꿈을 키워나가는 전 세계 간호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꿈을 나누고 보다 나은 간호의 미래를 그립니다. 어떤 건강에 관련한 문제가 일어날까를 먼저 묻는 사람도 간호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만큼 신뢰받고 그만큼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볼런티어하는 그런 역량을 간호사들이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새로운 시작, 꿈을 향한 도전. 신체적인 돌봄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돌봄 그리고 다방면적인 돌봄이 환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걸 다시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간호의 미래는 세계로 뻗어나갈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이들이 펼쳐갈 내일과 지금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키는 이 땅의 간호사들을 응원하는 방법.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세계를 바라보고 서로 협력하고 또 통합된 그런 마음으로 간호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우리 후배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간호사들한테 자부심을 많이 심어달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다면 뭐 메르스뿐만 아니라 또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그 질병의 최전선에 서서 자기가 내 환자를 지키겠다, 꼭 지켜내는 사명감으로 반드시 보답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들은 그 위험한 상황이 처해 있다는 거 연락을 받게 되면은 개인의 일들은 다 뒤로하고 달려가서 모든 그 일들에 성심성 있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직종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메르스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호사들에게 애정어린 관심과 시선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요? 생명 최전선에 서 있는 간호사. 당신을 응원합니다.